안녕하세요. 레귤리건의 이종표입니다. 오늘은 발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어떨 때 병원을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보통 발이 아프거나 붓거나 가렵거나 피부에 무슨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떤 거는 조금 기다려도 되는지, 어떨 때 빨리 병원을 가야 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.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다리와 발의 7가지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도 그렇지만 어디가 아플 때 옛날에도 나 거기 아팠던 적 있고 비슷하게 아팠던 적 있는데 며칠 쉬니까 좀 낫어, 기다려볼래,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 증상만큼은 아프자마자 바로 병원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7가지입니다. 또 이제 만성적으로 아픈 경우는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어 30대 때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지만 40대, 50대, 60대, 70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후유증이 남는 거죠. 잘 치료가 안 되고.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을 때 지금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는지 기다려도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첫 번째, 피곤하거나 무거운 다리를 가지신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피곤하고 뻣뻣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눈이 와가지고 깊게 쌓였을 때, 아니면 모래사장이 쭉 있을 때 거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. 굉장히 불편하고 다리가 무겁겠죠. 한 발 한 발 걷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은 꼭 병원을 가보셔야 돼요. 다리가 무거운 원인을 몇 가지 나눠보면은 운동 부족 때문에 다리가 무거운 경우도 있지만, 혈액순환 장애, 정맥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다리에 혈전증이 있을 때 다리가 무거운 경우가 있고요.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환자분 중에는 다리가 무거우니까 집에서 마사지를 엄청 많이 한 거예요. 종아리 부분을 막대기 같은 걸로 엄청 세게 마사지를 하시고, 그래도 아프고 붓고 안 나니까 오셨는데 보니까 혈전이 이만한 게 종아리에 있어서 치료를 해드렸던 분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근육 자체가 좀 쉽게 피로해지고, 아니면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피로해도 다리가 무거워질 수가 있고,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탈수예요. 물을 자주 드셔야 됩니다. 운동하는 도중에도 물 많이 드셔야 되고, 일상생활 내에서도 물을 꼭 드셔야 되는데, 탈수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오면 다리가 무거워지고, 다리뿐만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전신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생기겠죠. 자, 두 번째, 다리하고 발에 자결감이 드는 경우. 자결감이라는 게 뭐냐? 좀 단어가 생소하죠. 화끈거리는 통증입니다. 뜨거운 느낌을 얘기해요. 불에 댄 듯한 그런 느낌을 자결감이라고 하고, 특히나 가만히 있을 때도 이런 다리에 자결감이 생긴다면 그거는 좀 심각한 증상일 수 있어요. 빨리 병원 가보시는 게 좋아요. 정맥이 순환임 장애 때문에 거기 우혈이 되고 피가 쏠리고 그게 넘치면서 말초신경 쪽으로 들어갈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. 아니면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, 어디 부딪히거나 아니면 눌려서 신경이 손상이 돼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, 허리에 요추신경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. 또 비타민 결핍, 비타민 B1, B6, B12, 비타민 E 같은 것이 수초신경이라고 그러죠. 말초신경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들을 구성하는 영양소들인데, 이런 비타민이 부족해도 자결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일이 잘 생기는 또 대표적인 기저질환이 당뇨병이에요.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자결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세 번째로는 저림이에요. 대표적으로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때문에 이렇게 저리는 경우가 흔하겠죠. 이거 말고도 말초신경에 병이 생겨도 저리고, 혈관 문제, 그다음에 신발을 너무 꽉 조이는 걸 신어도 거기 피가 안 통해서 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이 저림이 오래되면 감각이 떨어져요. 그래서 꼭 저림이 있을 때는 검사를 해서, 감각 저하라는 거는 이미 신경이 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. 신경이 망가지면 회복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. 그 전에 검사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 번째로는 발시림, 차가워요. 여름에 특히 환자분들 표현하시는 게, 한여름에도 나는 양말을 두꺼운 걸 신어야 된다, 수면 양말을 신어야 생활이 된다,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. 이거는 이제 정맥질환인 경우도 있지만 동맥질환인 경우가 조금 더 많고요. 아니면 말초신경에 병증이 생겨도 이렇게 발시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동맥이 좁아지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고요. 다섯 번째는 궤양. 다리에 상처가 한번 나면 잘 안 나요. 질환이 있는 분들은. 어느 날 어디 긁히거나 상처가 생겼는데 보통 한 일주일이면 나야죠. 근데 안 낫고 점점 심해지거나 그 주변으로 고름이 차거나 하면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궤양이 점점 심해진다는 건 거기에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거든요.
뭐냐면요, 혈류 장애가 생기고 신경이 안 통한다는 얘기니까 특히 당뇨 있는 분들이 더 이런 게 심할 수 있고요. 이럴 때 이제 약을 먹으면, 항생제를 입으로 먹으면 먹은 항생제가 몸에 흡수가 돼서 상처까지 도달을 해야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. 근데 혈류 자체가 통하지 않으니까 약을 먹어도 약발을 안 받아요. 다리에 상처가 있는데 안 난다,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. 자, 6번째,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. 다리랑 정강이 발목 주변에 브라운 컬러 내지는 약간 거뮤티티한 색깔로 색소 침착이 생기고 색깔 변화가 생긴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경우입니다. 주로 색깔은 뭐 빨갛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부종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좀 오래되면 피부가 번들거려요. 발진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. 이거는 이제 피부에 정맥 정체성 피부염이 생긴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,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할 때 생기는 증상들이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7번째, 발톱이 좀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어요.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경우죠. 발톱 무좀이 생기면서 점점 두꺼워지는데, 무좀이 왜 생기겠어요? 진균, 곰팡이균이 발톱에 들어가서 발톱 무좀이 생겼다는 뜻이고, 진균이 생겼다는 거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세포들이, 혈액들이 잘 들어가지를 못하고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생기는 거죠. 당뇨가 있어도 그럴 수 있고요. 그래서 무좀이 있다면 그냥 단순히 나는 다리에 무좀이 있어 라고 넘기지 마시고, 이런 무좀이 여기에 잘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, 다리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고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. 자, 오늘 설명드린 7가지 증상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병원을 꼭 방문하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. 반드시 신경하고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. 빨리 확인할수록 그만큼 후유증을 줄일 수 있을 거고요. 발을 관리할 때 평상시에 청결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요. 양말이나 신발도 평상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. 운동할 때 신는 양말, 일상생활에 신는 양말, 수면 양말은 잠잘 때 신는 거겠죠.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 목적에 맞는 양말을 사용하셔야 발 관리를 잘 할 수가 있고, 신발도 편한 신발, 깔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발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발을 사용하시는 게 평상시 발 관리에 좋습니다. 또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반드시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요. 종아리 스트레칭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, 그게 힘드시면 아침 저녁 한 번씩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한 번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데 1분이면 되거든요. 한쪽 다리에 30초씩 1분이면 충분하니까 하루에 2분만 투자하셔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, 종아리 운동은 따로 시간 내지 마시고요. 아침 저녁으로 뭐 샤워하시거나 양치질 하실 때 스쿼트 운동 같이 해주고, 종아리 까치발 세우는 운동 같이 해주시면 그것만 해도 따로 시간 안 내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. 가볍게 자기 전에 셀프로 마사지 해주셔도 좋고요. 자, 오늘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7가지 발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. 나도 이 7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된다면 가까운 병원 가셔서 꼭 괜찮은지 확인을 해보시고,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셔야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